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미얀마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종 선생님, 강민지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저희가 미얀마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피디님이 갑자기 질문하셔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군부가 25%를 차지하는데 괜찮은 거냐? 왜 그 부분은 우리랑은 너무 달라서 청취자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추가 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물어볼게요. 뭐 군부가 사실 권력 이양기지 않습니까? 근데 군부가 권력을 이양하는 데에서 안전핀을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부에 대한 그 민주화 이행에 대한 압력, 국제사회 압력이 높아졌고 자발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자체만 해도 사실 놀라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군부는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한 단죄, 처벌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안전핀을 마련한 것이 절대적 그 개헌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 그리고 개헌상에서 있어서의 헌법상,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이제 2008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안전장치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통령에 대한 자격요건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그 권력을 그리고 세 개 부서, 그 장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국내 치안, 그리고 국방, 그리고 국경.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부서들을 총괄하는 그런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과 이런 것들도 이제 군부 지도부에 하에 있게 돼서 사실상 이제 권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겠고. 놓았으나 놓지 않았다. 아, 그렇죠. 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걸 놓치면 난 죽어. 긴 역사 흐름으로 봤을 때 나중에 완전한 민주화가 된다면은 이걸 이제 과도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이제 불완전한 민주화 이행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친절한 설명. 역시 김영종 스팀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미얀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 전에 김영종 선생님, 동남아 국가들하고 저희,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는 이 동북아 국가라고 보통은 나누죠. 이 나라들은 종교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이 동남아 국가들은 종교가 뭐 불교든 무슬림든 상관없이 굉장히 그 국가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제 동남아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말레이시아 보면 이제 다수가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100%가 아니죠. 그러면은
자기들을 나타내는 정체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무슬림, 나는 불교도, 예, 이렇게 관련이 있고. 우리도 있어요. 난 교회 다니는 그렇죠. 사람 이런 맞는데 사람들. 이제 그게 우리를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죠.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수와 소수, 그리고 더 확장돼서 이제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가 형성 이전에 있어서 지금 현대의 국가 형성 이전에 있어서의 지도자, 뭐 왕, 술탄,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이 그것이 아니라 통치의 원리, 그런 것들로 이제 같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뭐 개인의 그 신앙적 영역뿐만 네네.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거, 뭐 심지어 이제 복지,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체성 그리고 다수로서의 정체성,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에겐 종족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종족적 구분이 나눠지는데 그렇죠. 종족도 있죠. 그 경계가 종교적 그 경계와 상당히 괴를 같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의 정체성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정체성, 종교 이런 부분들이 뭐 근본적으로 갈등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 이슬람 이런 무조건 사회가 안 좋아야 되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정치와 어떻게 잘못된 인연을 맺을 때 예, 정치적인 거. 네. 흔히 얘기하는 정치라는 거 말고요. 우리가 나쁜 의미로 얘기할 때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쓸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가면은 종교가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걸로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걸 아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강민지 선생님 첨언해 주실 설명 있으세요? 아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아무래도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 시기 때 그 워낙 불교도가 많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정치의 그런 관련,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힘을 지지받기 위해서 승려와 결탁까지는 아니지만 승려에게 자신을 이렇게 좀 인정하게끔 지지하는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은 승려들과의 친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하자면 2010년 이전까지 미얀마에서 TV를 켜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 채널이 많지는 않은데 나오는 게 한 딱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이제 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떤 모 장군이 아니면 어떤 고위 관리가 어떤 사원에 가서 어떤 승려와 무엇을 했다. 오는 사원에 가서 보시를 드렸다. 그리고 3번째가 한국 드라마. 이렇게 딱 3가지만 방송에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교와의 연관성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좀 환심을 얻는 그런 식의 좀 작용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 드라마 말씀하시기 전에 2개 다음에 불법 그것도 나오네요. 네, 설파 나오네요. 갑자기 한국 드라마 이러셔가지고 갑자기 되게 우쭐해졌네요. 맞아요. 아직도 미얀마도 그 뭐랄까 한류 이런 게 있긴 있죠. 예, 엄청나죠. 엄청나서 저도 뭐 한국인이란 이유로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선생님. 막 지나가면 만지고 그랬어요. 한국인이다 이렇게 막 그냥 한국인이라서요. 예. 나 송혜교라 그랬어요. 네, 그분들이 선생님 예쁘신데 엄청. 그분들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가을 동화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은서 준서 때문에 송혜교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군요. 찰컹찰컹.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맞아. 불교도가 미얀마에는 제일 많다. 맞죠, 선생님? 동남아에서 네, 불교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예, 맞습니다. 네, 불교는 미얀마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예요? 불교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냥 삶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얀마인들은 본인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고다는 그러니까 사원이죠. 사원은 미얀마인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축제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통과 의례가
있을 때 파고다 있을 때면 파고다를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뭐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경제 활동을 파고다에서 해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의례 중에 하나가 남자 어린이들 이 10세 전후로 그 출가를 해서 사원에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돼요? 짧게는 요즘에 이제 학교도 가고 이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짧게는 일주일 정도, 길게 하는 친구들은 보통 3개월씩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가장 개인의 그런 뭐 선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 분위기상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거의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약간 뭐야 왜 돈이 없나? 약간 이 정도 생각들 정도 약간 되게 잘해줘야 하는 의식도 굉장히 성대하던데요. 네, 되게 성대해. 보통 그 석가모니가 실제로 출가하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이게 굉장히 화려한 꽃가 옷을 입고 거기서 경제적 차이는 좀 나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집에 돈이 많으면 이제 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더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사원에 가서 승려들과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문자를 배우는 거죠. 그 불법을 읽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미얀마에서는 그 수도원, 그러니까 사원 안에 있는 수도원을 짜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 시기 때는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서 일반 학교를 부르는 용어도 짜옹이라고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옛날에는 사원 이꼬르 학교였군요. 네, 그죠. 교육의 기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소라고 하는 거는 미얀마는 12달, 그러니까 정말 12달 다 불교 행사가, 그러니까 축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아. 나도 지금 12번 축제는 나라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가 항상 열리는 곳이고,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태국의 뭐 선컬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등 같은 거 띄워서 보내는 축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저희 미얀마에서도 저희 미얀마가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정체성을 잃으셨어. 미얀마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지역별로 다 다르게 독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축제의 장소라고도 난 12번 집회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미얀마 사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돈을 낸다든지 한국 같은 경우 쌀도 내고 그다음에 뭐 등을 달기도 하고 뭐 1년에 근데 뭐 한 번, 2번 정도 가는 게 다 그죠. 수능 치기 전날 갑자기 그죠. 엄청나게 가시고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드시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근대화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 멈춰있던 그 시기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딱히 뭐 오락거리라든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엔 당시 이 사원을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방이네요. 근데 이 보시 활동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발생하는 비용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저렴한 걸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는 여러 상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신도들이라든지 이런 순환 구조가 굉장히 경제 활동을 라오스 갔을 때도 되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활동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얀마의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게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 시기 때도 미얀마 사람들이 실제로 사원에서 우리는 불경 공부를 합니다라고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셨군요. 민족운동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서 그런 불교 사원은 사원의 의미보다는 정말 삶 그 자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터전이고 복합 문화 공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큰 의미네요. 저희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도 이슬람 얘기할 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슬람 사원의 의미. 본독해가지고 교육도 가르치고 맞아요. 또 뭐 교류도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역시 불교 전통 속에서 불교 사원이 갖는 의미가 그냥 뭐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크게 진짜 삶의 그 공간이라는. 이렇게 좋은 불교가 최근에는 불교도 과격화 문제가 좀 최근 일은 아니죠, 선생님. 요거는.
네, 최근 일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사실 유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네. 미얀마에서 이런 과격화 운동들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13년 그 3월 20일에 메익틸라, 그러니까 만달레이 지역 근처에 있는 메익틸라라는 지역에서 약 40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제가 그 근처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 봤거든요. 뭐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봤었는데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런 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발단은 굉장히 사소한 감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운영을 하는 금방에서 이제 그 불교도 가족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좀 커지다 보니까 정말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던 다른 불교도들이 왜 이걸 괴롭히냐라고 해서 같이 거기에 몰려들게 되고 이제 그거를 경찰들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상황이 굉장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간 커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6명의 무슬림들이 그날 오후에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승려분, 길을 지나가고 있는 승려를 잡아서 몸에다가 불을 지피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사태가 커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격, 극우주의인 마바타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그 마을과 모스크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보통 집이 뭐 4채, 5채라든지 상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은 문 앞에다가 나는 불교도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집들이 있어요. 네. 그 집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면 그 집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이에 그걸 적지 않는 집에다가 이제 하얀병 같은 걸 던져서 다 이제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리고 모스크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문제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런 지역 안에 있는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런 게 종교적인 문제로 약간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얀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무슬림에 대한 그렇게 큰 반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오긴 했는데 2019년 9월 달에 불교 매체인 부디스트 도라는 곳에서 만달레이 미아와디밍지 사원에 소속된 시아도 싱아리아 운타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비운사라는 스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스님의 말씀이 사실 많은 미얀마 승려들과 미얀마 분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와 봤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설파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소수민 쪽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기보다는 다양한 종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고 극우 불교도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침묵은 극우 불교도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아. 극우 승려들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의 분열이 아닌 소승 불교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단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극우 불교 단체인 마바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우 불교 단체 소속 스님이 미얀마 전체 불교 89%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제는 침묵하는 스님들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얀마 분들은 사실 이런 외부의 관심, 로힝자 문제가 계속 이제 심각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억울함을 표명을 하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한 지역의 사건이고 이게 마치 미얀마 전역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도 다 이렇게 뭔가 무슬림 혐오를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침묵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공감하고 큰 가르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종교적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 뭐 이런 거라면은 뭐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드는 생각은 일정 정도 이제 범죄화잖아요.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가 또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쟁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969 운동이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불교도인 가게에다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네, 맞아요. 이용하고 이런 거래요. 예, 예. 요거는 어떤 거예요? 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불교도들의 뭔가 불교 정신을 고취시키고 약간 그 무슬림을 결속하려고 하는 결속하면서 뭔가 결속을 위해서 사실 공공의 적을 만들거나 약간 그런 배척하는 대상이 있으면 조금 더 공고화되기 쉽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운동들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불교가 이제 뭐 서구 문화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불교 자체적으로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의 그런 좀 정통성과 그다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얀마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너네 무슬림 싫어해? 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싫다고 하는데 왜 싫어라고 하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라는 그런 싫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들과 그렇게 뭐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무슬림 혐오도 되게 심각해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덧붙이자면 미얀마 무슬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의복이라든지 그렇죠. 그저 외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사실 자꾸 더 이 좀 자신들과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강민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얀마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고 왜 소개해 주시는지. 이 노래가 제가 미얀마에서 1년 정도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학교 축제에서 저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불렀던 저희 노래입니다. 옛날에 합창하듯이 그런 거군요. 그래서 미얀마 친구들이 이 노래를 이제 언제 부르냐면 어릴 때도 부르고 그다음에 대학에 와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부르는 약간 동요 같은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같이 놀던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옛날에 금잔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목은 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모뜨칭이라고 해서 비의 노래. 비의 노래. 예, 비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가수는요? 가수는 이제 까잉제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노래가 유명하니까 가수도 유명하죠. 오래된 노래인가요, 그러면? 네, 좀 오래된 노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어린 친구도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까잉제가 부르는 모뜨칭이란 노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로힝야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이 미얀마 로힝야인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해서 집단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학살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 고문이 나가실 때, 그러니까 출국하실 때도 지지 집회를 열었고 지금 돌아왔을 때도 약간 응원의 지지 집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의 이 비난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로힝야 문제와 함께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로힝자에 대한 그 여론은 국내랑 지금 국외에서 보는 입장이 매우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이제 국외에서 미얀마 외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당연히 그런 종교적인 대립으로 가장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런 인권 유린이라든지 학살 같은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대두해서 좀 보고 있는데 미얀마 분들 생각은 이게 종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이 사람, 그러니까 로힝자를 불법 이주민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그 영국 식민 시기 때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지역이 제가 그러니까 미얀마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카행주 같은 경우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무슬림들은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 없애려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불법 이주자라는 거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소수 종족들이 갖고 있는 자치권을 달라는 그런 문제랑도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불법 이주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 이주자라고 해서 단속 심하게 하면 욕 먹듯이 그죠, 거기에 원래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엔은 지금 학살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한 일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 봐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혹시 외신에 알려지는 거와 같은 로힝자 관련된 사건 사례들이 미얀마 언론에는 보도가 되나요? 맞아.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저도 신문을 보면은 로힝자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면을 이렇게 크게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거를 감추셨구나 많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군요. 미얀마 사람들. 네. 되게 웃긴 거는 미얀마 분들은 오히려 그 무슬림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역으로 뭔가 좀 더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해서 그런 사건이 로힝자 사건이 발생해서 역하행에 그런 학살이 있었다는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무슬림은 약간 자신들이 공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이방인. 네. 위험한 이방인.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선생님. 옛날에 저희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 관동 지진 때인가? 그때 이제 발음해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죽이고 막 그랬던 건데 약간 그런 식의 공포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그분들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죠. 로힝자를 자신들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타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대부분 로힝자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시기에도 간혹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오늘 무슬림이 테러를 할 수도 있다 양곤에. 그래서 학교에 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정말 몇 번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주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주를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최근의 역사적 산물 아니겠습니까? 상상의 공동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지금 정서적으로 다수
종족인 이제 버마족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그들이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드렸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는 이전에 왕조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경이 형성되는 거.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뭐 아프리카, 중동, 뭐 동남아시아 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뭐 역사적 근원을 따지자면은 식민주의 그리고 그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자연적 경계와 어긋나는 국경의 획정. 그걸로 인해서 국가가 생겨버리고 그것이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안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일단 그 주어진 상황에서에 대한 인정 속에서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가라.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오늘 온 사람 다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문제 선생님 역사적으로도 되게 오래됐죠. 이 로힝야. 그죠. 이제 식민 시기 때 네, 넘어온 식민시기 위주자들이다 보니까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신 로힝자 분들은 이미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뭐 2세대, 3세대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사실 그쪽에서 잘 정착하셔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좀 서로 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같은 경우도 조금 잘 들어볼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저희 전은경 간사, 저희 이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전은경 간사가 지난주에 로힝야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근데 이제 너무 슬펐대요. 그래서 너무 처참하기도 하고 너무 그 방글라데시도 되게 어려운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캠프 자체가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데 아마 조만간에 칼럼 같은 것도 이제 나올 텐데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로힝야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이제 이 미얀마하고 한국 관계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희가 뭐 한 아세안 정상회담은 특별하게 아시아팟에서 다루기도 했기도 했는데 이때도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도 같이 참석했었고요. 네. 그래서 또 미얀마하고 한국하고 뭐랄까 한메콩 생물 다양성 센터를 만든다. 2025년이요? 네네네. 2025-26년 막 해서 설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표본 수장고를 실험실을 만들고 천연 생물실 연구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최근에는 한국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방글라데시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진출했던 봉제 공장들이 이제 미얀마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음식, 건설, 금융 이런 업종들도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 전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가 로힝야인 학살 사태를 한국 기업이 투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진출이나 아니면 경제 교류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봉제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 정도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정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4,000개. 예, 그거에 기간이 비하면, 근데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는.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노동법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밑에서 일하는 미얀마 분들도 물론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직 국가의 눈치라든지 이게 뭐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좀 막대하기 힘든 예, 그런 부분들이 그거 좋은데요? 예, 많았다고. 강한 정부에게 약한 기업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좋다면 아직까지는 그럼 저희가 모니터에 나를 세울 건 아직 없어. 아직은 발생한 큰 사건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ODA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혹시 미얀마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그닥. 예, 좋은 아니, 기본적으로 결과는, ODA 우리가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적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마 보통 우리나라 ODA가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베트남 댐 세워주러 가고 다리 세워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군요. 아, 계속 그런 상태로 갔으면 좋겠네요. 눈치 보면서 이것도 노동자들한테 잘하고.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미얀마 친구들은 또 자신들의 또 그런 고충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심각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도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미얀마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5위래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를 많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사원? 전 사원 보러 가나? 이 생각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불교 신자들께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굉장히 여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 싶을 정도로 하던 시기에도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성지순례처럼 주요 사원을 도는 식의 여행을 많이 오셨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는 일반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불교의 그런 관심이 있거나 어떤 그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직항이 취항을 하고 점점 이제 그런 비행편이 많아지고 직항이 떴어요. 50만 원이래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광고 협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돈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되게 뭐랄까 미얀마란 나라는 그러면 관광하기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걸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그럼 어디로 관광 가면 좋을까? 미얀마란 나라 그런 혹시 추천? 추천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아프리카의 어디는 뭐 사파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미얀마는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이제 양곤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버강, 만달레이 그리고 일레. 그다음에 다시 양곤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래로 이렇게 가요? 아니요, 위로 이렇게 슝 도는 건데 비행기도 오전에 이렇게 한 번 돌고 오후에는 반대로 돌고 이렇게 원래 두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들 도세요. 왜냐면 버강에 가시면은 김현정 교수님 가보셨잖아요. 네. 버강 뭐가 좋으셨어요? 글쎄 뭐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느낌. 버강은요? 그러니까 사원이 많아서. 그 시간도 거꾸로 가는 느낌. 거기 또 거꾸로 갑니까? 그러니까 뭐 빨리 갔다 멈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적 모든 것이 저희 우리나라 경주보다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아니죠. 아니요. 미얀마 버강. 물론 앙코르와트 좋긴 하지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동남아 가실 때 유적 방문하실 거면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인도네시아의 프람바난이랑 보로부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앙코르를 갔다가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와야지 거꾸로 갔다가는 이제 뒤에 실망한다. 실망만 할 뿐이다라고. 기대돼요. 저 아직 인도네시아도 안 가고 미얀마도 앙코르와트만 갔다 왔는데. 편파. 아닙니다. 역시 자기가 공부한 나라와 애정 있는 나라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특징이 각자 다르긴 한데 일단 뭐 버강 같은 경우에는 그 파고다 개수가 엄청나거든요. 과거에는 한 2만 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메인 지역에는 한 딱 봐도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딱 그 지역이 사원만 있습니다. 올드 버강이라는 지역 안에.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그 불교의 정치를 느끼시고 만달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수도였기 때문에 왕궁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얀마어 저희가 배울 때 표준어로 삼는 게 만달레이거든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종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말이 많군요. 거기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 있는데 만달레이가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미얀마, 버마,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곳이 만달레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레라고 하는 곳은 그 자연 경관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호수가 일레 호수가 있는데 산 위에 호수가 있어요? 네. 백두산 같은 천지 같은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내가 예를 드는 것들이 너무 협소해. 네,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저는 백두산 천지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이 나온다고 했구나 이랬다니까요. 막 천지. 그쵸? 저도 못 가봤습니다. 물결이 쳐요. 파도처럼 천지도. 네, 미얀마 일레는 끝이 안 보이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여행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뭐 문화, 그다음에 뭐 불교, 그다음에 자연 경관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고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조금 소개하자면 소개하고 싶지 않지만 맛집 속에 혼자만 알고 있는 이런 거 같은 거죠. 맞아요. 맛집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행객이 한국인 여행객,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외국인, 그러니까 서양 여행객들은 좀 많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 미얀마의 바다가 해변이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응아빨리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그 외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지은 고급 호텔들이 굉장히 많고 비싸겠네요 조금. 그죠?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다른 동남아의 그 정도 수준의 호텔들과 비교했을 때는 전 내년 목표예요. 미얀마 갔다 올래요. 어디? 말씀하신 해변가.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 곳이라서 이거 나가고 나면 이제 저 못 가겠네요. 아니에요. 아시아파 듣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듣지 않을까. 제발. 네, 그래서 바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갈 수 없었던 출입 금지 지역도 이제 재작년부터 하나둘씩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만년설이 보이는 그런 그것도 보고 싶어요. 까까보라지 까까보라지 못 갔던 이유는 뭐 자연환경 보호 때문에 막았던 그런 건가요? 것도 있고 이제 군부가 그런 자원을 맞아요. 군부가 또 그런 걸 갖고 있다면서요? 채취권 같은 거? 네, 채취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당연히 노동력 착취가 있을 수도 있거나 뭔가 다른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보통 뭐 보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보석 얘기도 들었었어요. 목재, 장미목 목재.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갈 수가 있어서 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트레킹 코스도 굉장히 좋고 관광 인프라는 어떤가요? 한때 수년 전에는 미얀마 호텔값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는 분이 얼마 돈 조금만 들고 가서 사원에 가서 무직 치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받아줘요? 10시에 문 닫기 때문에 날 완전 거렁뱅이 만들 뻔했네. 저는 한때 그 호텔 값이 너무 비싸서 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또 나중에 많이 지어졌나 보네요. 그럼 막 환락의 도시는 양곤이에요? 환락의 도시는 없고요. 불교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라오스도 뭐 되게 미소의 나라라 그러던데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뭐 환락의 국은 다 있더라고요. 어디든 환락에 있는 곳은. 굳이 뭐 환락을 찾으신다면 양곤이죠. 역시 도시로 가야죠. 네,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또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죠. 가셨으면 드셔야죠. 먹어야죠. 저희가 뭐 먹어야 돼요? 꼭 먹어라. 꼭 먹으라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미얀마가 자꾸 편파적이라고 하시는데 말레이시아보다 저희 미얀마가 음식 맛이 좋아요? 네, 음식 맛이 좋아요. 말레이시아 전공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분 안 나쁜데 한 발 뒤로 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 미얀마 갔을 때 별로 맛있는 게 없어서 음식 별로 권하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 네. 마치 혼자 알고 있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김현정 교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자님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드세요. 오늘 되게 훈훈하다. 아세안 왕자님이고 모셨어요. 네, 아세안 프린스. 네, 태국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약간 태국 저기 같아요. 정치인. 제가요. 네, 다시 돌아가죠. 네, 맛있는 거 뭐 먹어요? 아무래도 미얀마를 대표하는 음식이 이제 국수 종류거든요. 저희도 여기도 누들이네요. 미얀마도 국수 종류인데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모힌가라는 거랑 그리고 옥노카수에라고 하는 국수 종류인데 발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모힌가와 옥노카우스웨. 받아 적으세요. 네. 모힌가 네. 그리고 옥노카우스웨. 옥노카우스웨. 예. 모힌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나라 추어탕 같은 국물에다가 그 생선을 푹 끓인 거죠. 그래서 뼈까지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내장까지. 그래서 맛있겠네요. 네, 거기다 이제 그 국수처럼 해서 주는 게 있고. 그것도 쌀이에요. 여기도 쌀국수가 주요해요. 밀가루 쌀국수도 있고 밀국수도 있고 국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옥노카우스웨라는 거는 코코넛 을 이용해서 코코넛을 넣어서 맛있어요. 사실 저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미얀마 친구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옥노카우스를 엄청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것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는데 맛이 모힌가 같은 경우는 진짜 매니아도 굉장히 많고 저 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옥노카우스에도 정말 맛이 맛있어요. 괜찮아요. 예. 말레이시아 락사랑 약간 비슷한 락사 맞나요? 그렇죠. 예, 락사. 네, 비슷한 종류인데 좀 덜 매우면서 네. 굉장히 시원한 국물 맛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기파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 들어간 음식도 있어요? 고기 들어간 음식도 있기는 한데 사실 뭐 동남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한국 고기보다는 맛있진 않아서 고기가 들어간 음식들보다는 이제 그런 국수 종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세안 그 국가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가 자신들의 대표 음식으로 소개하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름이 르페또라고 하는 건데 르페 자체가 찬잎 그 녹찬잎, 찻잎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거는 이렇게 묻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찻잎을 묻힌다? 네, 찻잎을 묻힌 반찬 같은, 그러니까 저희 나라 김치처럼 항상 이렇게 자주 상에 올라오는 그리고 매일 뭐 하루 3번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음식인데 이제 그 찻잎을 절여서 절임을 한 상태에서 올리브유 같은 데 절임을 하고 그거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거 그리고 건새우 이런 걸 넣어서 버무려서 이렇게 내는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건새우 넣어서 맛없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그렇게 뭐 향이 강하거나 한 음식들이 아니라서 근데 세 번째 르페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 다른 동남아에서는 먹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얀마스러운 음식이고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 못 드신다고 하면 요거를 그 패키지처럼 파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그래서 선물로 사시기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김치 같은 건가 보네요. 맛은 그렇죠? 김치랑 전혀 같지 않은데 항상 자주 상에 올라오고 어머니들이 항상 이제 그 음식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면 집집마다 맛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잘 무치는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맛집을 가자. 잘못 시키면 큰일 난다. 그렇죠. 나중에 또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김치 수입하듯이. 그렇구나. 양곤에서 선생님이 제일 잘 가는 맛집 있다. 제가 잘 가는 맛집은 사실 간판도 없고 찾아가시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 음식을 조금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편하게 즐기실 만한 곳을 한 군데 추천을 드리자면 몬순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몬순. 네, 몬순. 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주소도 나올 거기 때문에 요즘 미얀마가 그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치셔서 방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음식들을 즐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늘 저희 달성 목표를 다 했네요. 그러게요. 내년에 여행 갈 때 요거만 앞에 얘기 왜 한 거? 이걸 먼저 하셨어야 마지막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편집하시면은 그 청취율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정보들이고 사실 아시아 얘기하면 아시아를 얘기를 할 때마다 더 좋은 거는 제가 뭐 유럽도 가보고 그랬지만 음식으로는 여기 아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를 돌아다녀도. 네. 뭐 풍광이나 뭐 이런 건 되게 다른 나라가 좋을 수 있겠지만 아시아는 진짜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그 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늘 아시아를 얘기하자 그러면 꼭 음식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침이 사실 좀 돌아요. 네.
네, 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다 해주셔서 좋은데 마지막으로 미얀마 여행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나 아니면 가서 꼭 조심해라. 이런 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결례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결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사원에 가시면 맨발로 신발에 잘 벗으시면 되고 치마 입어야 돼요? 예전에는 조금 덜 좀 그렇게 제재를 가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약간 발목 이상 보이면 좀 가릴 수 있게 다 이렇게 치마를 두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대여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는 뭐 딱히 뭐 문제될 만한 것들은 크게 없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할 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얀마 양곤에 가시면 그 순환 열차가 있습니다. 묘바여타라고 해서 시내를 도는 열차인데요. 열차가 시내를 돌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보통은 왔다 갔다 하실 때 가운데에 있는 큰 도로로 왔다 갔다 택시로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가 아니라 가쪽을 이렇게 순환하는 열차가 하나 있어요. 총 3시간 정도 걸리는 열차인데 그 열차는 지하철 같은 게 아니고 바깥으로 도는 열차인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열차라서 그거를 타시고 보시는 이제 미얀마의 그런 양곤의 광경이나 풍경이 진짜 미얀마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좀 약간 위생적이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미얀마를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꼭 이것을 타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아시아 여행 팁까지 다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강민지 선생님은 팟캐스트도 처음 해보시고 라디오도 안 출연해 보셨다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죠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네. 김영수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영혼이 없는데요. 아니 말씀 잘하셔가지고요. 잠깐 그죠 선생님. 혹시 출연하신 소감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네,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미얀마에 관심이 있고 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가 사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발전도 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미얀마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은 곳이 미얀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될 미얀마가 저희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좀 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멘트로 써온 내용과 똑같네요. 선생님 역시 우리는 마음이 같아요. 맞아요. 김영수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예, 아니요. 뭐 저도 말씀 잘 들었고 나름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곳 전문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몰랐던 것도 많고 또 새롭게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가 이제 미얀마 아시아 TMI 미얀마 편은 이제 마지막 이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한국이 이 나라들을 다가가는 과정들이 그동안도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었는데 미얀마라는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다가가면서
시장 하나 더 늘리는 거로 보지 말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돕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예. 이제 맺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좀 옛날에 했던 이상한 짓들은 그만하고 잘 맺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시장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요.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김영정 선생님, 강민지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민지 선생님 또 다시 지금 또 나가실 거죠? 싱가포르로. 네.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TMI 미얀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